점차 일본 축구계와 한국 축구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벌써 대한민국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셋이나 보유하게 되었다. 토트넘의 손흥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말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9일 이강인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계약이었다. 파리는 구단 최초의 아시아 선수를 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일본 축구 팬들의 열등감을 잘 나타내주는 반응이다.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의 경기를 조금이라도 챙겨본 축구 팬들이라면 이강인이 왜 차세대 월드클래스 공격형 미드필더로 평가받는지 잘 알고 있다. 일본 팬들은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을 꺾고 우승하자 한껏 신나하고 있는데 그 경기는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부정행위 그 자체였다. 아직도 일본 축구 팬들은 진정으로 쿠보가 이강인보다 뛰어난 재능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7월이 지나가고 있고 프리시즌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쿠보를 향한 빅클럽들의 움직임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강인이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파리 유니폼을 손에 든 공식 오피셜 사진이 공개되자 한국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빅클럽 진출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2021년 여름 친정팀 발렌시아에게 사실상 버림을 받았고 계약 기간을 1년이나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자유계약으로 방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다시 유럽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기까지 굉장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마요르카로 입성한 이강인은 적응기를 거치며 자신의 재능을 만개하기 시작했고 저번 시즌 이강인은 리그 최고의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로 절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강등권 팀에 불과하던 마요르카를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습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7대 리그 소속 선수들 중에서 100회 이상 드리블 시도를 한 선수들 중 이강인은 72%의 드리블 성공률로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은 그 전설적인 선수 리오넬 메시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이강인이 보여준 역사적인 경기력에 유럽의 빅클럽들은 이강인을 향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는 저번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유럽 최고의 팀인 맨시티까지 이강인의 영입을 고려하며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에 방문한 사진까지 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강인을 손에 넣는데 성공한 건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향해 특급 대우를 약속했으며 이강인을 파리 중원을 향후 10년간 책임질 핵심 선수로 평가하고 있었고 파리가 보여주는 열성적인 태도에 이강인은 프랑스행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기자들이 이강인이 주전 미드필더라고 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이번 이적이 결국 아시아를 겨냥한 마케팅용 영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음해 세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최근 한국 축구계에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축구 팬들이죠. 유럽 빅클럽들에게 일본 축구 선수가 선호받지 못하는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나는 몇 번이고 수없이 얘기했다. 파리는 이강인을 주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다. 왜 자꾸 이강인이 아시아 마케팅용이라는 헛소리가 계속되고 있는가? 발렌시아 언론은 최근 기사를 통해 이강인과의 계약 해지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선택 중 하나라며 발렌시아를 비난했다. 그만큼 현재 이강인은 유럽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다. 자꾸 이강인을 아시아로 한정지으려는 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선수가 유럽 국적이었다면 B클럽 입성이 3년은 더 빨랐을 것이다. 발렌시아 시절에도 그는 자국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라커룸에서 외면받았다. 이 내용은 과거 발렌시아에 몸담았으며 맨시티를 거쳐 현재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페란 토레스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페란 토레스는 맨시티로 입성하자마자 친정팀인 발렌시아를 인터뷰로 저격했다. 그는 발렌시아의 주장 데니 파레호가 어린 선수들을 향해 텃세를 부렸으며 이강인과 자신을 감독 경질의 원흉처럼 취급했다고 폭로했다. 페란은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고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 말했는데 과거 페란의 인터뷰는 팀에서 쫓겨난 유망주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으나 최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다른 선수들에게서도 폭로되고 있다. 발렌시아 소속 수비수였던 망갈라는 발렌시아 시절 라커룸의 고참 선수들과 이강인 사이 트러블이 있다고 밝혔고 결국 페란 토레스의 폭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이강인은 인종차별과 스페인 선수들의 텃세를 뚫어내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B클럽으로의 진출을 쟁취해낸 선수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팀들 중 하나이다. 그런 팀이 아시아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최근 일본 축구 팬들은 자신들이 밀던 쿠보 타케후사에게 B클럽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 이강인과 쿠보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처럼 취급되었다. 이 두 선수는 마요르카 소속에 있을 때도 절친한 사이였고 두 선수 사이에는 어떠한 경쟁의식도 없지만 이 둘은 일본과 한국이 기대하는 최고의 유망주였고
축구 언론은 계속해서 이 두 선수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강인이 강등권 마요르카에 남은 것에 비해 쿠보는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명성에 힘입어 중상위권 클럽인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할 수 있었다. 아마 일본 축구 팬들은 이때 쿠보가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재능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쿠보는 빠른 발을 가졌고 굉장히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이다. 사실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는 쿠보가 이강인보다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쿠보는 밀집 지역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안정적인 패스 스킬이 부족하다. 이강인은 이 능력에서 쿠보보다 몇 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축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앙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측면에서 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쿠보는 주로 우측 측면에서밖에 활동하지 못하지만 이강인 좌측 우측 중앙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선수이다. 빅클럽은 단 한 가지만 잘하는 선수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전술적 요구를 모두 맞춰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이 유럽 빅클럽들에게서 쿠보보다 선호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최근 일본 축구 선수와 한국 축구 선수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축구 팬들이 이강인을 폄하하려 드는 것이 아닐까. 현재 자신들 최고의 축구 선수인 미토마 카오루는 브라이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와 이강인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셋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U17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해서 한껏 들떠 있었으나 그것은 편파 판정과 오심을 얼룩진 더러운 경기였고 본인들 또한 그 우승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재능이 한국의 재능을 앞선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으나 정작 B클럽으로 진출하는 것은 항상 한국 선수들 뿐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성 축구 팬들은 이 사실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강인의 이적을 아시아 마케팅용이라며 폄하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미드필더로 영입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부 몰상식한 음해 세력이 계속해서 그를 깎아내려도 그의 명성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 이강인은 계속해서 유럽에서 성공 가도를 걷게 될 것이다. 왜 몰상식한 몇몇 팬들은 이강인의 이적을 단순한 마케팅용으로 치부하는 것일까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으며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스포츠 언론에서 이 영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팬들은 이강인이 파리의 초호화 선수단에 밀려 벤치나 지키게 될 것이라며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일본의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마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선수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열등감의 발현이라 볼 수 있겠죠. 파리에 새로 부임한 루이스 엘리케는 그 누구보다 테크니션을 중시하는 타입이고 그런 점에서 유럽 최고의 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로 기용될 것이라는 것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이강인의 재능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시도해봤자 이미 유럽 축구계는 이강인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의 실력과 재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축구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아닐까 싶네요. 이강인은 다가오는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에 조만간 합류하여 공식적으로 첫 훈련을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 시즌 이강인이 유럽에서 보여줄 엄청난 활약상에 벌써부터 한껏 기대가 모아지네요.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만개하여 박지성과 손흥민을 잇는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